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오늘 아주 의미심장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거 사실은요, 문다혜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문재인 집안, 이 사건은 거대한 어떤 흑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원하게 밝히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도 어떤 의혹이 있다라고 봐야겠죠. 이 정도면은 정권이 교체된 지도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문재인 집안의 건방에도 지금 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나마도 이번에 이 이제 음주운전 사고 이게 터지면서 문재인 집안이 다시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제 오르내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문다의 이슈는 어쨌거나 그 전 남편으로 불리는 서씨, 이름이 서창호로 알려져 있죠. 근데 특이한 것은 이름이 서창호라고 다 알려져 있거든요. 옛날에는 처음에는 서창호 그랬어요, 언론도. 언제부턴가 전부 언론이 짜고 치듯 서씨 그런다고. 버젓이 이름이 다 알려져 있는데 왜 자꾸 서씨 그럽니까? 그것도 일종의 뭐 인격권을 이렇게 존중해 주는 겁니까? 자, 문다의 수상한 송금 내역, 검찰 태국 이주 지원 의혹 등 수사에 들어간다. 이 사건만 제대로 캐면요, 문재인 집안 혹은 문재인 정부의 완전 본질을 다 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현직 대통령 딸 부부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다, 이주를 간다. 이거는 상상도 하기 힘든 일입니다. 뭔 일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뭔 특별한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요, 어떤 범죄 혹은 돈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도피성 이주를 했다. 그 이주하는 과정에서 당시 이제 권력의 작용 혹은 뒷배가 있었다. 뭔가 많은 여러 가지 어떤 부당한 지원이 있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합리적으로 다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뭐 수사를 통해서 밝히거나 재판을 통해서 밝혀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를 저는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 끝까지 가는 것인지, 꼭 문턱에서만 이렇게 깔짝거리다가 끝내는 것인지를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 언론도 말이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캐듯이 그런 식으로 캐면 벌써 끝났어요, 이거는. 우리 언론사들의 취재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검찰의 수사보다도 더 뛰어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네티즌 수사대, 뭐, 세계 곳곳에 다 있잖아요. 다 드러나야 맞거든, 전부. 그런데도 안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뭐가 있는 것이다. 이 태국에서도 또 오래 있지도 않았잖아요. 그래, 얼마 후에 태국도 떠나고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문다혜와 문다혜 남편 그리고 아들 이렇게 가죠. 검찰 100원 전 비서관 압수수색, 다혜씨 경호원 통해 환치기 정황도 뭐 여기 이제 관련 이제 기사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거는 지난번에 이제 몇 달 전부터 이제 크게 언급되던 문다혜를 중심으로 한 불법적인 부적절한 여러 가지 동거래 이런 쪽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하는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수사를 한다. 이거는 벌써 알려져 있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말이죠. 더 나가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사위의 타이 이스타젯 뭐 항공 고위 임원 전무 뭐 어쩌고 저쩌고 이상직 중진공 뭐 이사장 뭐 국회의원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굳이 언급 안 해도 됩니다. 이제는 거기까지는 갈 것 같아요. 검찰이. 수사를 이제 거기까지는 간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것은 문턱에 해당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뒤를 찾아가야 돼요. 거기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민적 관심사가 커지게 만든 이 음주운전 사고, 이것이 바로 문재인 집안을 터는 본질을 털 수 있는 바로 그 마중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이 문재인 집안을 알려고 하면요, 이 사람을 알아야 돼요. 윤규건. 흔히 이제 경찰총장으로 불리는 인물이죠. 대한민국에는 경찰총장이라는 직책이 없습니다. 경찰청장이죠. 검찰총장은 있어도 경찰총장은 없잖아요. 근데 왜 경찰총장이라고 하나, 이 사람 보고. 이 사람이 한때 문재인 이제 집권기에 청와대 근무도 했고요.
파견 근무를 했죠. 그야말로 실세 중에 실세. 모든 경찰보다 그 중에 가장 파고 셌다 그럽니다. 그래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는 인물이죠. 이 사람이 처음에 청와대 이제 파견 근무할 때는 계급이 경정이었죠. 경정. 총경 바로 밑에. 그 후에 이제 연총경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보통 일선 서장하는 그 총경이 되는 거죠. 실제 계급은 경찰청장하고 비교해서도 아주 낮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중대한 어떤 단서를 쥐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을 알려고 하면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이제 버닝썬 게이트입니다. 버닝썬 게이트. 여기 보면요. 윤규건 대한민국의 경찰 공무원으로서 버닝썬 게이트 당시 빅뱅이라고 하는 그 아이돌 그룹 아시죠? 거기에 이제 멤버인 승리의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인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다. 근데 이 사람은 놀랍게도요, 이 이제 버닝썬 게이트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어떤 혐의 이런 것들이 드러나가지고 재판을 받습니다. 놀랍게도 1심, 2심, 3심까지 가가지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돼버립니다. 무죄가. 이 사람이 무죄가 돼요. 근데 그때 이제 대법원장이 누구냐? 뭐 김명수죠. 그 유명한 김명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김명수 대법원장 때 이런 일이 그냥 일사천리로 재판이 끝나버렸죠. 근데 이 사람을 털지 않으면은 다시 수사를 하거나 진짜로 털지 않으면 문재인 집안을 전체적으로 해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가 키 중에 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요, 요즘 다시 현직 복귀해 있습니다. 논란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현직에 지금 컴백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정권 바뀌었지만 아직도 문재인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문재인은 오히려 말이죠, 민주당에 미치는 영향력은 작아도 현 정권 전체를 볼 때, 이제 국가기관으로 볼 때는 민주당에 미치는 영향력보다도 국가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 같아요. 물론 국가기관 전체를 좌지우지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상당히 어떤 영향력을 갖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그런 힘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버닝썬 경찰청장 윤규건 복귀 논란 이런 게 있었죠. 이제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윤규건입니다. 이 사람이 현재는 큰 말똥 1개 경무관이 되어 있습니다. 경무관은 이제 군으로 치면 이제 별 1개 단 거죠. 이제 그 정도로 지금 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때 이 조국 밑에 있었죠. 조국 밑에. 거기 이제 백운호하고 다 연결되고요. 그 라인입니다. 바로 그 라인. 자, 버닝썬 경찰청장 윤규건 총경 몰래 복귀 들통났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쫙 나갔잖아요. 이건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5월 29일 뉴스잖아요. 이제 경찰에서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이 정부에서 자, 이런 일이 이제 있었다. 어쨌거나 이 사람이 이제 법정에서는 무죄가 됐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갖고 있겠죠. 그렇지만 이 추악한 버닝썬 경찰청장 놀라운 근황이 밝혀졌다라면서 수도 없이 많은 지적과 폭로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거를 폭로한 언론기관이 없었다. 검찰도 거기까지 수사는 못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게 말이죠, 안 한 게 아니고 못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수사를 안 했거나 못했거나 둘 중에 한 개입니다. 그런데 굳이 말하자면 안 한 건 아니에요.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을 거예요. 검찰 안에 분명히 의혹이 이렇게 큰데도 수사를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못한 거죠. 왜?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다. 버닝썬 게이트가 뭡니까?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나무위키 위키피디아에 보면요, 버닝썬 게이트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원사로 120에 위치해 있었던 러 메르디앙 서울 호텔의 나이트클럽 버닝썬, 나이트클럽 이름이 버닝썬입니다. 여기서 벌어진 폭행 및 경찰 유착, 마약, 성범죄, 조세 회피, 불법 촬영물 공유 혐의 등을 아우르는 초대형 범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버닝썬 게이트 이것 쭉 보시면 이러하죠. 여기 이제 이 사건에 이 관계되는 이 세부 항목을 보시면요,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
성매매 알선 사건, 해외 원정 도박 및 외국환 거래법 위반 논란, 탈세 의혹, 클럽 무인의 불법 운영 논란, 승리 생일 파티 및 버닝썬 설립 논란, 아레나 클럽 마약 유통 및 탈세 의혹, 마약도 나옵니다. 왜 문재인이가 대통령일 때 마약 검사를 못하게 했는지, 마약 검사를 할 때 본인이 동의를 해야지만이 제대로 된 마약 검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법이 개정되었는지 여러분이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거 왜 그렇게 냈느냐. 그 계법도 그런 계법이 어디 있어요. 마약 검사하는데 왜 그걸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까? 마약한 사람이 내가 마약했다라고 하겠습니까? 자, 소방공무원과의 유착 의혹, 환각 물질 및 마약 투여 논란, 자, 해외 투자자 관련 논란 및 사마패 연관 의혹. 사마패는 어딥니까? 여기 중국 깡패들이잖아요. 조폭들. 자, 차반호서 리타 콜의 성폭행 무마 의혹. 이런 식으로요.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여기. 버닝썬 게이트는 이런 범죄 백화점이라 그럽니다. 종합 세트로. 막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물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야말로 이거는 뭐, 문재인 정권 전체를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도 있는 그 거대한 사건인데요. 자, 여기 남양유업 재벌 3세 황하나 마약 투약 및 공급 의혹, 가학 영상 촬영 및 범죄 인멸팀 운영, 승리 정준영 등 연예인의 대만 여자 모델들과 몰카 및 성관계 의혹, 승리 관련 재판, 경찰과의 유착 관련, 강남경찰서 형사 의문사 사건, 유언가와 공무원의 유착 의혹. 이 강남경찰서 형사 의문사 사건 이것도 말이죠. 전모가 지금 잘 드러나 있지 않는데 이것 또한요. 이상한 죽음이 다 지금 되어 있죠. 이재명 주변에 많은 연쇄 죽음이 있죠. 이것도 그 연장선에서 문재인 주변에도 이런 연쇄 죽음이 다소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대로 밝혀진 게 없는 거죠. 유흥가와 공무원의 유착 의혹, 최종훈 음주운전 사건과 경찰의 덮어주기 논란, 경찰 고위 간부 개입 논란, 경찰총장 논란, 윤규건 총경, 경찰의 국민권익위원회 압수수색 시도, 검찰과 경찰의 대립, 경찰의 사건 무마 의혹, 뭐 이런 식으로 당시 권력이 작용한 듯한 어떤 느낌이 들죠. 벌써 제목만 읽어도 알잖아요. 이런 걸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안 해드리는 것은 이 자체로 설명하게 되면 너무도 깁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생략하고요. 이런 거대한 의혹이 있는 종합 범죄 세트가 바로 이 버닝썬 게이트다. 자, 정준영 연예인이잖아요. 등 불법 촬영물 제작 및 유포 사건, 관련 인물들의 잇따른 연예계 은퇴, 승리 측의 반박, 승리 아버지 인터뷰, 시사저널과의 인터뷰, 조선일보와의 인터뷰,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반응, 대한민국 정부 해서 이게 지금도요.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채로 지금 이렇게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 버닝썬 게이트는 저는 분명히 이거는 대한민국을 이게 정상화시키는 그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지금도 당연히 해야 된다.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윤규견 이런 어떤 과거 이제 전 정권의 핵심 실력자들 이런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자, 이거를 과연 풀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걸 과연. 이제 버닝썬 게이트죠. 자, 저는 여기서 말이죠.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윤규견 이 사람은 분명히 큰 어떤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데도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비 논란 뭐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버닝썬 게이트 의혹으로 직위가 해제되었었고요. 과거에.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증거인멸 교사, 알선 수재 혐의 이런 것들로 대법원에서 상고심인데요. 거기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공개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한 주식 이득을 취득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2천만 원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들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1,500억 원 부정 대출에도 연루된 비리 경찰이다라는 의혹도 있었죠. 자, 이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최종적으로 무죄가 됐고요. 현재는 현직 경찰로 지금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아내가요 역시 이제 경찰인데요. 김재미라고요 이름이 경찰대 국기입니다. 김재미 총경인데 경찰에서 6기동대장 등을 역임하다가요
말레이시아 대사관에서 경찰 주재관으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요게 2021년에는 서울 성동경찰서 여성 청소년 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2022년 1월부로 총경으로 승진했고요. 그런데 이 김재미 총경, 윤규견의 부인이죠. 최근 일어난 사건들과 연루된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서요. 여러 가지 어떤 의혹이 무성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또 여기는요. 2020년 라임 사태라고 아시죠? 라임 사태. 그것도 엄청난 게이트 아닙니까? 여기에 또 연관된 정황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큰 어떤 대형 게이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 라임 사태고 또 다른 하나가 버닝썬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 당시 말레이시아 대사관에서 경찰 주재관으로 근무했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절대로 우연치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문재인 그 딸 부부가 아들과 함께 태국으로 이주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태국에서 뭐 한 1년 이상 산 거로 알죠. 거기서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답니다. 그 얼마 후에 지도체도 모르게 다른 쪽으로 다른 나라로 갔어요. 그 다른 나라가 어딘가 하면은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 가 있다라는 것을 저도 예전에 어디선가부터 들었고요. 인터넷 커뮤니티 가면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가끔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어떤 제보를 받았는데 이런 제보입니다. 이런 제보. 문다의 전 남편 사진 및 영상에 대한 제보, 서창호에 대한 제보건. 예, 이제 이분이 누군지 제가 밝힐 수는 없고요. 뭐 저도 아직 뭐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해요. 다만 어렴풋이 제가 이제 들어보기로는 이분하고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맞춰보니까 문다혜와 그 서창호 는 그 아들과 함께 말레이시아로 넘어왔다라고 합니다. 말레이시아로. 거기서 아이를 학교에 이제 보내고 어떤 지역에서 학교에 보내고 그때 이분이 우연히 거기서 이제 그들을 봤다라는 거죠. 그때 말이죠. 여기 윤규근의 부인 경찰이라 그랬잖아요. 말레이시아 갔다 그랬죠. 그게 당시에 그 사람이 거기에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집안, 특히 이제 문다의 그 집안의 뒤를 봐주는 어떤 힘, 정권의 힘, 권력의 힘 이런 게 있다 그러면요. 누군가 했겠죠. 그게 지금 봐서는 백원우, 윤규근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합리적 어떤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후에 이제 어쨌거나 이제 이혼을 했고요. 그게 위장 이혼이든 아니든 어쨌거나 이혼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분 이야기로는 저 제보하신 이분 이야기로는 그 후는 자기도 잘 모른다고 하지만 말레이시아에 그대로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한다. 서창호는 말레이시아에도 지금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아들도 같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혼했기 때문에 딸만 이제 문다혜만 서울에 가 있다. 한국에 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근데 이런 거는 말이죠. 조선일보 같은 이런 대형 이제 미디어들 아니면은 조선일보 같은 정도가 아니라도 말이죠. 진짜 언론 있잖아요. 기자들, 진짜 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마음만 먹고 이걸 심층 취재하고 탐사 취재하고 파헤치기 시작하면은 저는 한 달 안에 이게 다 드러난다고 봐요. 수사를 해도 바로 드러나고. 그런데도 이거 수사를 안 하고 있잖아.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사들도 취재를 저는 안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 무서운 일입니다. 이 정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이 정도면 몰라요. 더 이상 어떻게 알 수도 없는 거야. 그런데 지금 말레이시아 이야기는 옛날부터 나왔어요. 옛날에도 그들이 지금 말레이시아에 있다더라 이런 말이 인터넷 커뮤니티는 떠돌아 다녔다니까요. 저도 그 어디서 봤어요. 그거를. 그러면은 이런 사건들이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요. 전체적으로 큰 얼개를 완전히 하나의 입체적인 어떤 그런 틀 안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거기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버닝썬이다, 라임이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물려 있다라고 보거든. 그리고 마약 이런 것도 다 물려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우리들 병원 1,500억 대출, 그 불법적인 대출, 뭐 그리고 돈 문제, 마약 문제, 그 밖에 여러 가지 어떤 불법한 일들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로 다 뭉쳐져 있다. 야, 이 게이트를 누가 파헤칠 수가 있습니까? 자, 어쨌거나 지금 문다혜는 지금 한국에 있지만요. 문다혜 전 남편은 지금 말레이시아에 있는 것 같아요. 태국에는 오래 있지 않았다. 거기에 지금 한국인들도 주로 가는 어떤
인터내셔널 어떤 그 국제 학교에 지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서창호 얼굴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 어떤 언론사도 서창호 이 전남편 서창호 얼굴을 지금 공개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 얼굴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것도 모르는 게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한때 정진상이가 얼굴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옛날 찍힌 우연히 찍힌 사진 하나. 그 후에 이제 재판 받으면서 얼굴이 이제 드러났죠. 근데 이 서창호는 그조차도 없어. 얼굴조차가 없는 거야, 지금. 도대체 그의 정체는 무엇이냐. 이런 것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사실 이거는요. 입구입니다. 입구. 그들의 입구예요. 그냥 이 문턱을 넘어가야지만 진짜가 나타나다. 이걸 말할 수가 있겠죠.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